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고려대 이희조입니다. 이렇게 제주의 아름다운 해변에서 만나니까 기분까지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가장 큰 위협은 저는 해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킹은 70%가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으로부터 그걸 공격하는 데서 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시큐리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구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의 조각들을 모아서 하나의 프로젝트가 구동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구동함에 있어서 그곳에 소프트웨어 취약점이 존재한다고 하면 아무리 좋은 기능 그리고 아무리 그 훌륭한 알고리즘이라고 해도 오작동을 유발하거나 주요 기능이 다른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그 자동 분석 방법론을 적용해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보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 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개발된 소프트웨어, 상용 소프트웨어를 포함해서 그 96%는 오픈 소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GitHub의 상위 2000개의 프로젝트 그리고 소스포지의 상위 600개의 프로젝트를 분석해 본 결과 85%는 서로가 서로 중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인가는 다른 프로젝트의 코드를 가져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서 중복적으로 사용되는 이러한 재사용 코드를 우리는 코드 클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코드 클론은 소프트웨어 보안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것은 라이센스의 문제도 되지만 소프트웨어 보안 문제도 같이 유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드를 재사용하는 방법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전체의 소프트웨어를 가져다가 그대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특정한 소프트웨어의 부분만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사용하는 방법에는 개발 단계에서 이거를 가져다 쓰는 경우도 있고 컴파일 단계에서 갖다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사용할 때는 프로젝트를 포크해서 소스 코드를 복제해서 또 다른 프로젝트를 할 때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기 밑에서 보면 FFmpeg이라고 하는 비디오나 오디오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파이어폭스나 크롬과 같은 브라우저뿐만이 아니라 OBS 같은 스트리밍하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VLC 등등 플레이어 등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은 FFmpeg의 취약점이 발견이 되면 이 코드를 이용을 해서 이 부분을 이용해서 크롬 브라우저를 공격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전체를 이용하는 방법 중에 개발 단계에서 소프트웨어를 가져다 쓰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프트웨어 모듈을 가져다가 그 기능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컴파일 타임에 빌드하는데 그 소프트웨어들을 다운로드해서 그 상태에서 바이너리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부분의 코드를 사용하는 방법들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포크 많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포크된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FFmpeg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FFmpeg을 포크를 해서 2011년에는 libav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에서는 지금 FFmpeg의 코드를 상당 부분을 가져다 쓰고 있는데요. 만약에 FFmpeg의 취약점이 발견돼서 거기를 패치를 했다고 해도 libav에는 여전히 취약점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블록체인에서 포크한 예제들이 있는데요. 비트코인을 포크하여 라이트코인이 개발되었고 대시코인이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라이트코인을 포크를 해서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취약점이 비트코인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면 그 취약점이 도지코인에서도 유발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사실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는 카피 페이스트를 해서 특정 부분의 기능을 가져다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 몽고DB가 있습니다. NoSQL DB로서 많은 경우에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가져다가 소스 트리에서 수정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PCRA와 같은 정규식을 처리하는 라이브러리도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이 PCRA는 또한 Nmap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Nmap에 재사용된 경우를 보면은 가져다가 Nmap을 위해서 최적화시켜서 수정을 했는데 그걸 지금 10년이 넘도록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굉장히 오래된 코드가 그 안에 숨어 있게 됩니다. 그럼 블록체인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171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15개의 도메인으로 분류가 되어지고요. 125개의 파운데이션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이전에 중국에 있는 보안업체에서 보고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25개의 프로젝트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 프로젝트를 현재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는 이처럼 마이닝이나 월릿, 그리고 페이먼트, 그리고 마케팅 도구 등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프로젝트에 포함된 예시들입니다. 이더리움, 솔리디티, 이오스 같은 플랫폼에서부터 코인에 해당하는 모네로, 리플, 도지코인, 대시코인 등등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 브레이브 같은 브라우저, 스티밋 같은 블로그, 소셜 엔지니어링 관련된 부분들도 포함이 됩니다. 이걸 분석을 하는데 하나의 프로젝트가 수십만 라인으로 이루어졌는데 저희가 수작업으로 분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연구센터에서 개발을 한 자동 분석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 플랫폼의 이름은 IoT 큐브입니다. IoT 큐브 단넷에 접속을 하면 전 세계에서 누구라도 무료로 소프트웨어를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거기에서는 자동화, 그리고 사용 편의성, 그리고 확장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코드를 분석한 사용자가 10,000명을 넘어서고 있고 발견된 취약점이 50만 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거는 4개의 나라에서 국제공동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처음에 아이디어는 여러 군데 퍼져 있는 보안 점검 기능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누구라도 쉽게 쓸 수 있게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유용할 것이다. 그리고 보안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할 것이다 해서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보안의 비전문가라도 관련해서 일반 개발자라든지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운영사에서 보안을 쉽게 점검을 해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한 연구센터가 Center for Software Security and Assurance라고 약자로 CSSA가 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프로젝트 팀에는 미국의 CMU, 영국의 옥스퍼드, 스위스의 ETH, 그리고 한국에는 고려대학교하고 인터넷진흥원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공하고 있는 그 분석 도구는 9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를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가 H마크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가 코심이라고 하는 그런 분석 도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찾는 것은 이 취약한 그런 코드 클론을 찾는 그런 원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2016년에 더티카우라고 하는 취약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리눅스에서 제공하는 기능인데요. 카피 온 라이트라고 하는 아주 효과적인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취약점으로 인해서 일반 사용자가 루트 권한을 획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리눅스 커널을 가져다가 안드로이드를 개발을 하였고 또 타이젠을 개발했고 웹OS를 개발하였고 그런 OS를 이용해서 다양한 IoT 기기라든지 시스템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리눅스에서 발견된 취약점을 이용해서 냉장고라든지 TV, 우리의 스마트폰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H마크라고 하는 툴은 여기 취약한 코드가 있으면 그거하고 똑같은 코드들을 찾아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프로그램 P1에서 있는 취약한 코드가
프로그램 P2에도 발견이 된다면 P2도 포텐셜하게는 취약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찾냐 하면은 보안 취약점 패치 정보를 이용합니다. 패치라고 하는 것은 올드 코드가 뉴 코드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올드 코드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보안 취약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취약한 코드가 됩니다. 우리는 그 코드를 6만 개 복원을 해냈습니다. 역패치라고 패치의 반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취약한 코드 6만 개를 찾아내서 그거하고 매칭이 되는 부분을 찾게 됩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2천만 라인에 달하는 안드로이드 코드를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1초 내외 정도면은 200개의 취약점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신에 나온 안드로이드 OS임에도 불구하고 200개의 취약점이 있게 되는데요. 그 원리는 오늘 나온 안드로이드 기기라고 해도 이건 1년 전 안드로이드를 이용을 하고 있고, 그 구글이 개발한 1년 전 안드로이드는 2년 전에 리눅스 커널을 사용하기 때문에 2년 동안 패치가 안 된 채로 오늘 새로운 제품과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코심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코심이라고 하는 것은 코드의 어떤 유사도를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코드의 유사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개의 코드가 있을 때 동일한 부분들, 즉 동일한 함수가 얼마나 있는지를 봐서 그 부분을 전체 코드 사이즈에 대비해서 유사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는 50%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90%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전혀 다른 회사에서 나온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는 90%의 소스 코드가 이렇게 일치하는 경우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했을 때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172개의 그 프로젝트를 분석했을 때 83개의 CV 취약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CV 취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표준으로 보안 취약점을 식별하는 그런 인덱스가 되고 있는데요. 마이터라고 하는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전 세계 표준으로 통용이 되면서 오늘까지 10만 개 이상의 취약점이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리플 모네로 이렇게 여러 가지 등에서 취약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취약점의 타입으로는 서비스 거부 공격, 그리고 정보 탈취, 그리고 중간자 공격 등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에서 그 취약점이 보고가 2013년에 취약점이 보고가 되었던 것이 라이트코인, 대시코인, 옴니코인, 도지코인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미니 UPnP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에서 발견된 취약점이 라이트코인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언바운드라고 DNS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에서 발견된 취약점이 모네로 프로젝트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취약점들이 발견이 되었는지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살 코드 리유즈, 그러니까 코드를 부분적으로 재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비트코인으로부터 라이트코인이 포크가 됐고 또 라이트코인으로부터 도지코인이 포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 비트코인에서 발견된 취약점이 지금 도지코인까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비트코인에는 패치가 됐지만 다지코인에는 여전히 패치가 안 된 상태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도지코인을 개발하는 팀에서는 도지코인의 취약점 보고되는 것만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라이트코인이라든지 비트코인으로부터 포크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취약점에 대한 부분들도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라이트코인에서도 취약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건 미니 UPnP라고 하는 부분에서 발견이 되었고 미니 UPnP를 가져다 쓰면서 발견된 취약점입니다. 모네로에서 발견된 취약점은 언바운드라고 하는 DNS 리졸버에 있는 그런 취약점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가 취약한지 이렇게 IoT 큐브에서는 찾아주게 되는데요. 이거를 보면은 어느 부분에서
어떤 취약점이 지금 이전에 발견된 취약점하고 동일한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프로젝트에서 오픈소스를 가져다 쓰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몇 가지 예시입니다만 비트코인이나 라이트코인에서는 부스트라든지 PCRE, 엑스팻과 같은 XML 파서 등등등을 가져다가 쓰고 있습니다. 많은 프로젝트가 블록체인 프로젝트뿐만이 아니고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사용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수년이 지나도 매니지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두 개의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그 비교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리플과 스팀은 서로 54%와 62%의 코드가 일치하고 있고, 그 일치된 부분 중에 하나는 록스DB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록스DB 부분은 이처럼 많은 부분이 현재 취약점이 패치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패치가 되지 않은 부분은 아니고 일치되는 부분, 매핑이 되는 부분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래핀하고 빗쉐어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빗쉐어는 그래핀이라고 하는 오픈소스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71%의 코드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라이트코인하고 63% 코드가 동일하게 되고요, 그리고 옴니코인에서는 비트코인 코드의 38%를 가져다 쓰고 있고, 다치코인은 라이트코인의 52%의 코드를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코드 유사도는 어떤 그 라이센스 문제라든지 이런 거 외에도 보안 취약점이 전파되는 경로로 사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취약점 관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지금 요거는 저희가 이제까지 65,000개 복원한 취약한 함수하고 매칭된 결과인데요, 사실은 CV 취약점이라든지 알려진 취약점은 그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그 블록체인과 관련된 취약점들을 앞으로 더 보강을 해서 관련된 프로젝트를 분석을 계속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또 현재는 C와 C++ 중심으로 코드들을 분석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자바라든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도 분석할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입니다. 오픈소스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지금 많은 경우 이 코드들을 이렇게 중복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개를 이렇게 찾아진 경우를 보면은 DOS라든지 정보 유출, 그리고 이게 중간자 공격 등이 가능한 그런 상황, 그 취약한 코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코드 재사용은 취약점이 전파되는 경로로 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약점을 관리하는 것, 특히 잘 알려진 소프트웨어에 잘 알려진 취약점과 같은 CV 취약점들은 또 관리를 해야겠다 하는 것이고, 사실은 10만 개가 넘는 그런 취약점들을 수작업으로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만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한다면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한 가지 방법은 최신 버전의 오픈소스를 사용하거나 어쨌든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보면은 최신 버전의 오픈소스가 보안성을 그리고 안전함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픈소스 또한 또 다른 오픈소스들을 가져다 쓰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온 최신 버전의 오픈소스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재사용된 코드는 이미 수개월 전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수년 전의 소프트웨어인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이 예시인데요, PCRE 취약점이 2016년에 나와서 그것이 PCRE에서는 패치가 됐습니다. 이 정규식을 처리하는 부분을 최적화된 이 PCRE 라이브러리에서는 패치가 됐지만 그걸 가져다가 쓰고 있는 몽고DB라든지 시코이아DB 그리고 맥스스케일과 같은 그런 툴에서는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최신 버전 OSS 오픈소스를 가져다 쓴다고 하는 것이 그대로 이제까지 알려진 취약점이 다 패치됐다고 볼 수는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관리가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은
이렇게 자동화된 툴을 이용을 해서 찾아본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도 아주 굉장히 크리티컬한 취약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코드를 재사용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버전 관리도 해야 되지만 취약점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련된 부분들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최신 버전이 항상 모든 패치를 다 적용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는 마찬가지로 이 소프트웨어 보안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들었을 때도 굉장히 많은 흥미로운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그런 보안 취약점들을 없는, 그리고 안전하고 그리고 편리한 그리고 훌륭한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공적인 프로젝트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희조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에게 온 많은 질문 중에서 몇 가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요. IoT 큐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블록체인 관련 취약점을 어떻게 찾으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발견된 취약점은 어떻게 관리되어지고 기존 취약점과 블록체인 관련 취약점들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금 6만 5천 개의 취약 함수를 복원을 했다고 했는데요. 지금 그 취약한 패치라는 것이 어디에 모여져 있지가 않습니다. CV나 엔비디아 같은 취약점 정보를 보관하는 그런 사이트에도 부분적으로 링크가 있긴 합니다만 취약점에 관련된 패치, 그 소프트웨어에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가 그대로 나와 있지는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깃허브나 이런 소프트웨어 레파지토리에서 코드를 다운로드해서 거기에 어떤 이 커밋 로그 등 히스토리를 파악해서 거기에 취약한 코드를 복원해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에 관련한 것들도 부분적으로 지금 이번 그 분석을 하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이제까지 CV 취약점이 가장 많이 발견된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별로 소프트웨어를 복원해서 거기에 있는 취약한 패치들을 찾아내서 이 데이터베이스로 이 입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까지는 탑50 프로덕트라고 하는 것을 오픈소스에서 탑50 프로덕트를 넣었고요. 그거를 지금 앞으로는 300개 이렇게 확대를 해나갈 예정이고, 그 중에 이제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그렇게 취약점들이 현재까지 많이 보고는 안 됐습니다만 거기에 올라오는 CV 취약점들도 앞으로는 추가를 해서 관련해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 이렇게 분석을 쉽게 해보실 수 있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결과의 취약점은 역으로 해킹이나 악의적 사용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구 결과들이 관련 기업으로 레포팅되고 보완되고 있는지요? 좋은 질문인데요. 이 기술을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하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거 해킹 툴 아니야? 취약점을 이렇게 쉽게 찾아주고 집어넣으면은 200개 취약점이 있다는 걸 바로 알려주는데 이걸 가져다 해커들이 공격을 하면 어떻게 하는 말씀들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해커들은 밤낮 없이 하나의 취약점만 찾으면 얼마든지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을 하거나 서비스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취약점이 하나만 남아 있어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툴을 이용하면 그런 부분들이 어디에 취약한 부분이 있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게 되고, 어떻게 패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들도 함께 포함이 되기 때문에 바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과정 중에서 발견된 것 중에 사실은 저희는 취약점을 발굴을 하거나 이걸 가지고 새로운 취약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기술을 연구를 하는 걸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지만 그 중에서도 몇 개의 경우는 직접 저희가 봐도 취약한 그 크리티컬한 취약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보고를 해서 개발팀이나 회사에서 반영을 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파치의 웹서버가 있었고요. 그리고 국내외 제조사들이 거기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발견이 된다면 당연히 그런 그 disclosed 이게 취약점을 보고하는 그런 국제적인 관례를 따라서 보고를 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이희조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